코가 보면 콧대 일반적으로 콧대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짧은 코나 분들 들창코라고 얘기를 하죠. 들창코를 좀 이제 늘리는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는 이 그림처럼 비중력 연장술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역회전 연장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비중력 연장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비중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력 연골을 채취를 해서 코가 길이가 늘어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길이를 늘릴 수도 있지만 코끝을 높인 데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코끝이 좀 약간 이렇게 뻗는 듯하게 그런 코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비중력 연장술이 코 길이를 늘릴 뿐만 아니라 좀 뻗는 느낌으로 코끝을 높일 때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비중력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이렇게 늘리는 쪽에다가 코끝을 고정하기 때문에 코끝이 만졌을 때 좀 딱딱한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얘가 이제 한 방향으로 늘리다 보니까 휠 수 있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같이 아무래도 코가 자체가 원래 짧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력 연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비중력 연골 채취량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연골 채취가 모자라서 비중격 연장술을 할 만큼 연골이 충분치 않으면 인조 조직을 또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코 길이를 늘릴 때 비중격 연장술 할 때 뭐 매드포어나 메쉬 이런 걸 이용해서 늘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권유드리거나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코끝은 인조 물질보다는 자가 조직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증늑연골, 기증진피처럼 기증늑연골이라는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기증늑연골을 이용해서 길이를 늘릴 수도 있지만 인조 물질에 비해서는 부작용률이 훨씬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흡수라든지 또는 염증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증늑연골도 처음엔 모양이 잘 유지되다가 한 2, 3년 있으면 코끝이 낮아진다든지 짧아진다든지 그런 부작용의 어떤 예측이 조금 부정확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코끝은 인조 물질보다는 자가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길이를 늘리는 쪽 수술을 하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자,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역회전 연장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두 방법 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비중격 연장술을 쓰기도 하고 역회전 연장술을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역회전 연장술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코끝을 높이게 되면 코끝이 이렇게 좀 높아지니까 윗방향으로 들립니다. 그걸 이제 코에 의학적으로 좀 회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역회전,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코끝을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 기둥에 연골을 이식을 하고 코끝에 연골을 이식을 해서 들리는 걸 뒤쪽에서 연골을 밀어줌으로써 들리는 걸 방지할 뿐만 아니고 짧은 코인 분들도 코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연골을 이 수술을 시행을 할 때 귀연골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귀연골을 썼을 때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코끝이 말랑말랑한데 이 말랑말랑한 성질에 가장 가까운 연골이 귀연골입니다. 귀연골도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연골을 이용을 해주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처럼 비중격 연장술을 시행받았을 때처럼 코끝이 딱딱하지 않고 코가 좀 더 부드럽고 조직 자체도 부드럽고 움직임도 좀 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 방법은 한 방향이 아니고 코끝은 세로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올리지만 얘는 가로 방향으로 코끝을 밀어주는 형태로 코 길이를 늘리기 때문에 휠 확률도 훨씬 적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법 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께 제가 좀 직접 진찰을 하고 좀 더 적합하고 또 더 어떤 본인이 원하시는 코 모양에 최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최대한 상담하고 그렇게 방법을 정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콧대 코끝을 높이는 수술 그리고 짧은 코를 늘리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긴 코 같은 경우는 이제 코끝이 처져 있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로 코 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골을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뻗는 느낌을 원하신다 그러면 비중격 연장술 또는 귀연골을 이용한 코끝 성형수술을 이용해서 처진 코끝을 높이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긴 코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코뼈랑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매부리코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부리코가 생기는 원인은 이 코뼈하고 그리고 코 아래에 있는 비중격 연골과 상외측 연골이 만나는 부분이 만나면서 이렇게 융기가 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 매부리코가 있게 되면 이 라인이 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인상이 강해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무슨 뭐 동화책에 보면 마녀들 이런 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 보면 항상 매부리코에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매부리코가 있으면 인상이 강해져 보이기 때문에 매부리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방법 자체는 아주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콧대, 코끝을 수술을 하면서 같이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연골과 뼈를 최대한 정확하게 보면서 제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을 매부리코 성형수술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코뼈 자체가 이렇게 넓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코뼈를 이렇게 절골을 해서 이렇게 좁혀드리는 수술을 통해서 또 넓은 코 성형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코끝이 뭉툭하기도 하지만 콧볼이 퍼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콧볼 축소 수술이 있는데, 콧볼 축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코 날개 쪽으로 가급적이면 코에 접힌 부분에 흉터가 덜 남게끔 그렇게 절개를 해서 콧볼 축소 수술을 진행을 하면 퍼져 있는 콧볼을 좁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개 안 하고 콧볼 축소 수술하면 안 돼요? 비절개로도 할 수 있다라는데, 근데 비절개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콧볼 축소 같은 경우 여기를 이렇게 좁히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메모를 하듯이 양쪽으로 절개를 해서 실을 통과시켜서 실을 모아서 묶어줌으로써 콧볼을 좀 좁히는 비절개 콧볼 축소 수술 방법도 있는데, 단점은 이게 코는 이렇게 잘 웃고 말하는 그런 이제 표정 근육에 작용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의 힘이 느슨해지고 약해져서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절개 수술 방법으로는 그런 수술을 이제 원하시는 만큼 콧볼 축소될 수 있는 효과를 얻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세준 TV 두 번째 시간에는 코성형 편으로 했고, 코성형 수술에 어떤 전반적인 어떤 수술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코성형 수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약간 이렇게 답변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또 다음 편에는 제가 봤을 땐 코성형 관련하게 되면 정말 진짜 뭐 직접 환자분이라든지 실제적인 환자분들을 뭐 이렇게 면담하는 형태, 그런 형태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연세준 TV 코성형 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